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이동호의 자유통일 뉴스에서는 그날의 우리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들과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유통일당 당원들과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들의 총선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저는 여전히 지금 진보당이 국회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카드 뉴스도 만들었다고요. 민주당의 통진당화 맞겠다. 중요한 건 지금 이들이 진보당, 그러니까 북한의 직접적인 지령을 받는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그저께는 통진당의 강령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들이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내용들을 여전히 핵심 강령에 갖고 있다. 그럼 그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북한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탄핵시키고자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퇴진의 핵심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국회 안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 안에서 윤석열 퇴진을 선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들 직무상 행한 활동들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말과 행동들도 다 면책특권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허무는 진지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간첩단과 작년에 여러 가지로 계속 발표됐었죠. 그 다음에 창원 간첩단 조사해 보니까 전국 곳곳에 안 들어간 조직이 없었죠. 창원 간첩단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국노총까지 간첩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주 간첩단,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충주 간첩단, 이번에 그 실형을 받았죠. 충주 간첩단. 충주 간첩단은 구체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해 주십시오, 북한에서 활동해 주십시오라고 아예 북한에 요청서까지 보낸 간첩단이죠. 이들의 공통점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북한이 제시한 투쟁 구호들, 그 다음에 지침들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죠. 이태원 사고를 두고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퇴진시켜라.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를 쓰라고 지시했고 그 구호를 간첩단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구호는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한복판 이태원 투쟁 현장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민주노총 간첩단 조직도입니다. 이번에 민주노총 간첩단이 왜 중요하냐면 민주노총에는 회원이 지금 민주노총의 회원이 120만 명 됩니다. 엄청납니다. 120만 명이 그냥 120만 명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의 예를 들면 방송사, 신문사, 그 다음에 교육 현장, 교사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핵심 공장이죠. 그 다음에 현대조선, 전자, 여기에 싹 있는 게 민주노총입니다. 그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도 민노총 조직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주요한 기관 산업이나 주요 산업들 여기에는, 그리고 공무원 조직에도 민주노총이 있으니까요. 거의 우리나라 핵심 영향력 있는 곳은 민주노총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핵심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간첩이었습니다. 석근호라는 친구죠. 그 중에 그냥 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국장이었습니다. 쟁의는 뭐냐면 민주노총에서 투쟁을 벌이는 걸 말합니다.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그 다음에 조직은 뭐냐면 민주노총의 전체의 조직을 총괄하고 조직하는 사람 말합니다. 조직이 가장 중요하죠, 공산주의에서. 이게 사실상 민주노총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한의 간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석근호에게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주요 통치기관에 대한, 주요 통치기관이 뭡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그 다음에 군내, 국방부 이런 것들이죠.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송전망이 전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송전망 이거 왜 입수하라 그랬을까요? 이 송전망을 입수해서 파괴해버리면 무력화됩니다. 그 기관이. 대통령실 완전히 먹통되고요. 국방부 아예 먹통됩니다. 화성하고 평택이 주로 어디입니까? 평택은 지금 미군 부대가 있는 데입니다. 화력발전소, 항만 등 관련 비밀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어요. 이거 뭡니까? 대한민국 내부에서 대한민국을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7월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반일 투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장기 화형식을 해라. 그 다음에 일본의 퇴출운동을 해라. 파격적인 반일 투쟁으로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라.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김일성이 1975년도에 갓근 전설에서 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안보란 갓은 하나는 미국과 하나는 일본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갓이라는 게 바람 불면 이 갓근이 풀어지면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이라는 것만 풀어도 미국이라는 거 풀기는 어려우니까 일본이라는 반일 감정에 의해서 풀면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과거에 우리를 식민지 지배했던 천황체제의 전체주의 일본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우리랑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미국과 동맹도 같이 맺고 있는 우리랑 사실상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전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향해서 지금 죽창가를 부르고 일본과 외교단절 직전까지 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북한의 선전선동이 있었던 거예요. 북한의 지령이. 2022년 5월 달에는요. 이것도 내나 반일이죠.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그 다음에 2022년도 4월달, 22년 4월달이니까 3월달에 선거를 마쳤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 직전이죠. 5월달에 탄생이. 그때 뭐예요? 윤석열 정부 반대 투쟁을 주문했습니다. 이때 이 지령이 나오고 민주노총에서요. 뭐냐면 우리는 5년 내내 윤석열 정부를 반대할 것이다. 아예 그런 투쟁 지침을 발표했어요. 민주노총에서요. 6월 달에는 한미동맹은 전쟁 동맹이다. 평화 파괴범 윤석열 탄핵하자. 시작하자마자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는데 6월 달에 이미 북한이 그런 지령에서 탄핵하라고. 그 다음에 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지해라. 지금 현재 진보당을 장악하고 원내 진출을 지원해라. 2022년도에 지시했는데 지금 진보당이 국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2022년도 10월 달에 벌어졌죠. 투쟁 동료 지령문이 내려왔어요. 2022년 11월 15일자 북한에 내려보낸 지령문 해독해 보니까 나온 겁니다. 탄핵 사태 일으키라는 겁니다. 세월호처럼. 제가 지금 시위 현장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보면 혜린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윤석열 퇴진, 국민이 죽어간다, 대통령이 책임다. 이거 지금 북한이 지령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이 양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40년 전. 제가 전대협 있을 때요. 전대협은 한민전, 그러니까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북한의 대남혁명을 지휘하는 지휘부입니다. 한민전이 1월 1일 날 신년사를 하고 투쟁 구호를 다 발표합니다. 그럼 전대협은 1월 2일이나 3일쯤에 그 투쟁 그 신년사를 약간 말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투쟁 구호 그대로 했어요. 1988년도입니다. 올해 1988년을 기왕의 투쟁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 한번 분기하여 거족적인 반미 반파시오 구국투쟁으로 친미 군부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자주민주 통일의 결정적 국민을 열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해 전대협의 투쟁 구호를 볼까요? 그대로입니다. 반미 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파시오 민주화와 조국 통일 위협을 가속화하자. 1988년을 거족적인 반미 민주화 투쟁의 해로 되게 하자.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족 자주권을 실현하자. 목숨보다 소중한 민족의 자주권 반매로 이 구원. 신년사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말만 약간 바꾼 거지.
각계각층 애국 민중은 자주 민주 통일 선전에 과감히 분기하자. 1천만 노동자 들이어 노동대중은 반미 반독재 구국항전의 주도 세력이다.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이 한민전이 지령하면 전대협이 그대로 그 내용을 받아다가 그대로 구체적인 선전 선동에 나섰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때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의회의 법적 요건을 따른 거기 때문에 그건 쿠데타가 아닙니다. 쿠데타는 불법적으로 뒤집는 걸 말하니까요. 그런데 의회의 지금 그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는요, 저희가 추적해 보니까 북한의 한국민족민주전선, 그러니까 대남투쟁 지도부 방송이 이 지금 노무현 탄핵 사태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요, 정말 놀라운 건 1시간도 안 돼서 대한민국 국회 한복판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석기 통진당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실체들이 알려져서 퇴출당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그것을 두고 가슴 아파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북한이 목숨 걸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도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습니다. 여러분, 탄핵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 목 잘린 그런 얼굴 흉상이 시위 현장에 굴러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통진당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통진당이 이번에 다시 들어옵니다. 진보당 이름으로. 그리고 그 진보당은 단순히 윤석열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구호까지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북한이 지시하면 아마 폭탄 들고 국회에 나설 겁니다. 존경하는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북한의 직접적 지령을 받고 북한의 지령이라면 목숨 걸고 싸울 전사들이 이제 다시 국회에 들어옵니다. 이들과 누가 전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자유통일당이 왜 굳이 국회에 들어가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받는 전사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오는데 오렌지족이 이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도망칩니다. 2019년도 광화문 혁명을 이루었던 그 세력, 광화문 애국운동이 지원하는 그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우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여러분이 힘껏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